안녕하십니까. 시드니 부동산 아카데미 황대근 소장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Decide on a price to offer라고 해서 가격을 제시를 하기 위해서 그 부동산이 갖고 있는 값어치 그리고 그 가격을 어떻게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이 되고요. 부동산 구매의 기본적인 8단계, 8단계 절차가 있는데 여기서 이번 시간에는 바로 5번째가 되겠죠. 앞으로 6번째, 7번째, 8번째까지 다 영상을 준비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한번 보시면은 집을 구매하시기 전에 정말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광고를 보고 이제 집을 보러 가셨어요. 그리고 광고상에는 금액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50만에서 55만 불로 가격을 설정을 해둔 이제 부동산이 있을 거고요. 광고상의 금액을 보고 집을 보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집이 마음에 드셨는데 그 광고상에 표시가 되어 있는 금액이 정말 적당한 금액인가 아실 수가 없을 거예요. 조사를 해야지만이 가격을 아실 수가 있겠죠. 도대체 얼마를 불러볼까라고 이런 의문을 가지시면 안 되고요. 아, 이 집의 가격은 이거니까 내가 이 가격으로 사겠다. 이렇게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 알려드릴 텐데요. 부동산이라는 것이 집주인이 그리고 부동산이 원하는 가격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직접 시세를 찾아내서 내가 원하는 가격을 제시한 다음에 그 금액으로 구매를 하셔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덤탱이를 쓰는 게 뻔하게 보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가격을 측정을 해야 되느냐? 종전 판매 기록을 수집을 하셔야 돼요. 언제 그게 팔렸고 얼마에 팔렸는지 그 정도는 조사를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그 조사는 어떻게 하느냐? 자, 최근에 비슷한 조건으로 판매가 된 부동산을 먼저 이제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1번이라고 하는 집을 보고 있는데 1번과 비슷한 조건의 환경을 갖춘 부동산을 찾으셔야 돼요. 이전에 팔렸던 그 부동산들을 찾아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가격을 측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찾아내는 방법이 RPData라고 하는 그 유료 사이트를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혹은 그 공인감정평가사라고 이거는 이제 그 집의 밸류를 측정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분들한테 의뢰를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분석된 그 수치를 바탕으로 해서 구매를 위한 이제 가격을 제시를 하셔야 되는데 그럼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그 어떻게 들여다보는지 한번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 사이트를 비교를 조금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는 화면이 도메인 웹사이트가 되시고요. 그리고 우측에 보이는 게 바로 RPData라고 하는 그 유료 사이트기는 해요. 일반 분들도 그 일정 금액을 내시고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두 개의 웹사이트를 어떻게 비교를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 자,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 도메인이라고 하는 웹사이트는 그 호주에 계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이제 다 아실 거예요. 뭐 렌트 하실 때도 보시고 집을 구매하실 때도 보시는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솔드라는 섹션도 따로 빼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솔드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예를 들자면 이제 캔터베리라고, 자, 여기 솔드 섹션 들어오셔서 보시면은 그 sold by private treaty라고 해서 그 2018년 2월 달에 팔렸죠. 75만 불에 팔렸고 그 주소가 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와서 보시면은 그 집 사진 판매 당시에 부동산 측에서 쓰던 사진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이렇게 간단하진 않지만 길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리고 위치 이게 다 파악이 가능하시기는 해요. 그리고 누가 팔았고, 이거는 지금 12월 2일날 당시에 팔릴 때 그때 이제 판매했던 에이전트가 기록을 했던 그 부분만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얼마에 팔렸는지도 아실 수가 없고요. 바이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캔터베리를 치고 들어가셨어요. 자, 이게 일반적인 광고죠. 예를 들어서 자, for sale이라고 해서 71만 9천이라고 가격이 적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진들도 들어가 있죠.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그냥 이 집에 대한 설명만 들어가 있어요. 정확히 언제에 얼마의 거래가 되었는지에 관한 건 나와 있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 여기 RPData 웹사이트를 들어오시면은, 자, 제가 미리 그 한 부동산을 예를 들어 드리기 위해서 화면에 켜둔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사진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재밌는 거는 그 옛날 사진까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기록들이 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 이게 언제 지어졌는지 1900년도에 지어졌네요. 건물 자체가. 와, 그럼 엄청 오래됐는데요. 그리고 그 판매달 당시에 84만 불에 팔렸어요. 그리고 2018년 9월 5일에 팔렸네요. 그리고 자, 밑에 보면 좀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죠. 그 땅의 조닝도 나와 있고, single residence dwelling이라고 되어 있으며, 그리고 랜드 밸류에 대해서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랜드 밸류가 1996년도 10월 1일 날에는 74,300불이라고 하는 그 랜드 밸류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집 주인이 대한 이제 이름도 들어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아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이점이 이 부분이에요. 세일즈 히스토리예요. 1980년도에 집 주인이 여기 보시면 있죠? 맨스필드 P하고 J 39,500불에 이 집을 매입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15년이 지나서 거의 한 4배 정도 받죠? 16만 1,000. 그리고 3년 뒤에 또 팔았어요. 3년 뒤에 파신 분은 크게 재미는 보시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12년이 지나서 거의 또 한 3배 정도 보셨어요. 그리고 이 다음에 파신 분도 1년 사이에 10몇만 불이라고 하는 이득을 남기셨고요. 그리고 이분은 7년 사이에 27만 불 이득을 보셨어요. 그리고 자, 여기 아래 보시면은 요런 재미난 부분들도 있답니다. 자, 2011년도에 보시면은 59만 9,950달러에 이게 이제 그 광고에 올라갔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판매가 된 건 57만 불이죠. 타겟으로 했던 가격보다는 낮게 해가지고 거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판매까지 걸린 시간이 여기 Days on Marke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6일이 걸렸어요. 네, 상당히 길죠. 근데 2017년도에 보시면은 이때 이제 그 광고를 냈던 거고 88만 불에 올렸어요. 근데 거의 한 1년가량 팔리진 않았는데 처음에 올릴 때 88만 불에 올렸는데 결국은 이제 4만 불 깎인 상태로 이제 84만에 팔렸어요. 근데 아마 이게 그 88만 불에 내놨지만 저기 뷰 디스크립션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마 88만 불 더 이상 받으려고 했었을 거예요. 근데 1년이 지나도록 팔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원했던 가격보다는 낮게 해가지고 파셨던 것 같아요. 그 보시면은 저기 렌트에 관한 기록 이런 것들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판매했던 에이전트, 그리고 집주인들의 이름조차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이런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자료들을 이렇게 다 모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모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마켓에 있는 그 부동산들 가격이라든가 이런 걸 조사하기 위해서는 이제 도메인 혹은 이제 윌스테이시라고 하는 웹사이트를 꼭 들여다본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하나 두 개씩 모은 자료들을요, 이런 식으로 엑셀로 제가 만들어둬요. 네, 보시면 이제 리스트가 되게 크죠.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이제 구매 대행을 진행을 할 때 손님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마켓에 있는 그 가격들을 다 뽑아본 거예요. 그리고 자, 이걸 확대해서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거를 한번 본인분들한테 적용을 시켜 보시는 것도 되게 좋으실 거예요. 자, 보시면은 뭐 간단하게 도시 이름 적고 그 다음에 주소, 그 다음에 가격들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얼마에 이제 광고가 올라와 있는지, 그리고 뭐 원베드, 이분 같은 경우 이제 원베드를 보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베드 그 다음에 플러스로 이제 스터디까지 들어가 있는 거를 금액을 쫙 뽑아서 보여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카팍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집의 사이즈도 다 비교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브랜드 뉴인지 혹은 이제 아직 지어지지 않은 건지 뭐 그런 것들, 그리고 그 아파트 보신 분이라서 층도 따로 이렇게 뽑아뒀어요. 통상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층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금액이 이제 그 값어치도 올라가고요. 그리고 판매 금액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팀버 이 부분은 바닥이 카펫이냐 팀버냐 뭐 이 정도도 그 구분을 해 두셔야 되고, 이거 중요하죠. 에스펙트. 이거 향이에요. 이게 뭐 호주에서는 북향이 제일 좋으니까 북향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다 구분을 해 둬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판매하는 에이전시 혹은 이제 집을 짓는 그 건설사 이런 것들도 넣을 수 있으면 넣어 두시면 돼요. 이런 자료들을 다 뽑은 다음에 한번 비교를 해 보셔야 돼요. 그냥 이제 뭐 도메인 웹사이트 들어가 가지고 그림 하나 보고 이렇게 하시면 정리는 전혀 되지가 않아요. 도표화 시키시면은 한눈에 보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만들어 가면서 또 얻으실 수 있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석된 수치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살 금액을 선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웃돈 더 주고 사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 해서 이제 내가 살려고 하는 부동산의 금액을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그 금액을 뽑으셨다고 해도 부동산하고 이제 밀당을 좀 하셔야겠죠. 다음 단계가 그래서 make an offer가 됩니다. 오퍼를 넣으실 때 어떤 식으로 부동산과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오늘 영상 보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강의를 보시고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